선생님, 모임에 나가서 시선 처리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공적인 스피치를 할 때랑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쵸. 많이 다르죠. 네, 말 잘할 때 시선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다들 시선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라,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가 이쪽 봤다 한 세 군데쯤 정해놓고 네. 뚫어져라 쳐다봐라, 아니면 쭉 둘러본 다음에 한 사람에 고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석에서 대화할 때는 그렇게 시선을 계속 마주치는 게 꼭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계속해서 그렇게 쳐다보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남다르다. 이 사람 약간 또라이 아닌가? 더 음흉한 속내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룹 대화를 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말할 때 나오는 그 시선 말고 좀 다른 시선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도 똑같아요. 세 가지의 시선의 점을 박아놓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박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의 눈에 박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상대방에서 옆쪽으로 빠진 곳에 시선을 두고, 사선으로 약간 빠진 곳인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약간 시선을 내 쪽으로 가져와서 약간 아래쪽에 둬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상대방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카메라, 카메라, 두 번째는 두 번째, 사선, 그쵸, 사선. 세 세 번째는 번째는 약간 내 쪽으로 아래쪽. 이 세 가지 시선의 시간 배분 비율 같은 게 러프하게라도 있나요? 일단 그 정면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거는 50%를 넘지 않아요. 아, 완전 의외네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눈을 계속 잘 쳐다봐야지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사석에서는 눈을 계속 쳐다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쳐다볼 때에는 내가 진짜로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전달하고 싶은 말, 그럴 때만 이제 쳐다봐주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시선을 빼주는데, 여기서 또 이제 그럼 시선을 왜 빼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선을 빼는 이유는 진정성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쳐다보면서 여러분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시선을 빼면서 나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에게 하고 있어. 탐색하고 있다. 네. 내 내면을 탐색하고 내 내면에서 진짜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죠. 눈만 쭉 들여다보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준비한 것을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맞아요.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준비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진정성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내가 느껴지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쵸. 라이브하게 내가 네. 지금 하고 있다. 나 지금 대본 읽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연기자들도 서로 대화하는 연기를 할 때 그런 포인트가 조금은 있겠네요. 잘 보면은 네. 많이 안 쳐다보는 대사가 있어요. 네. 어떤 대사가 있냐면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할 때에는 네. 많이 쳐다볼 수 있는데 독백이 긴 경우 있잖아요. 아,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자기의 어렸을 때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나는 사실 이런 놈이야, 이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라고 대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요.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뭐 썸남 썸녀가 있는데 나의 내면의 어두운 면을 뭐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긴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나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 그죠, 이렇게 그죠. 안 했다고 해요. 맞아요. 뭐 사랑 고백을 할 때나 특히 진정성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필요한 장면에서는 더욱더 상대방을 쳐다보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연기하면서 뭔가 더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약간 상대방에게 내 진정성을 전달해야지 하고 쳐다보면은 의미가 퇴색되는 듯한. 이게 들을 때랑 말할 때랑 완전 다른 거죠. 맞아요. 이게 말할 때는 오히려 시선을 빼주는 게 좋은데, 이제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줄 때에는 봐줘야 되는 게 올바른 시선 처리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90% 이상 맞아요. 쳐다보려고 하는 네. 거죠. 상대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맞아요. 상대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나는 상대방을 봐줘야 하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또 나만의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상대방 내용을 수용을 시작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에 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시선을 빼주셔도 돼요. 굳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계속 이렇게 듣다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 쪽으로 시선을 가져와줘도 안정적인 시선 처리 방법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심리학 책들을 보니까 네. 이거 약간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상대의 왼쪽 눈을 봐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뇌가 우뇌가 감정적이고 네. 좌뇌가 이성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감정적인 뇌에다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뇌가 한번 이렇게
뇌신경이 한번 교차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쪽 눈은 오른쪽 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왼쪽 눈을 쳐다보면 이 사람이 이제 신뢰도 줄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굳이 어떤 눈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왼쪽 눈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제 사람들이 저도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눈을 잘 못 마주쳤었어요. 아. 사람의 눈을 잘 못 보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약간 중고등학교 때 외향적이긴 했지만 사람의 눈을 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눈 마주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있었다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연기를 하면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사람의 눈을 잘 보게 되었는데 근데 가끔 연기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눈이 두 개지만 시선은 하나인데 그러네요. 네, 사람의 눈을 보면 대체 어디를 봐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저한테 알려주셨던 게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하면은 미간을 봐라 아니면 코끝을 봐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눈을 쳐다보면은 공격적으로 볼 수도 있다. 뭐 또 이런-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키가 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키가 작잖아요. 치켜뜨다 보면 약간 바나나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인중 근처를 봐라. 이런 말도 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네.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눈을 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다른 부위를 봐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권위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권위적이거나 선생님이거나 교수님이거나 군대에서 상사거나 이럴 때는 맞아요. 사실 이 아래쪽을 좀 봐줘도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내가 강하게 어필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뭐 남자가 나간데 소개팅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영업사원인데 수주를 따내야 돼. 아 그쵸. 네, 내가 우리 제품이 정말 자신 있어. 이럴 때는 눈을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시선을 아무 때나 바라봤다가 아무 때나 이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식이 있다면서요. 이게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 있냐면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할 때는 많이 쳐다봐 준다. 네. 그리고 내 얘기를 할 때에는 약간 빠져주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마지막에 확정 짓는 무언가가 얘기가 나올 때 문장의 마무리에는 시선을 쳐다봐 주는 것이 또 공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까지도 안 쳐다보면 그냥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아무 감정적 전달이 안 되는 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잘 부탁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고민도 했고 저를 많이 돌아보기도 했고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마지막 잘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쳐다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뭔가 전달을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시선을 보고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석에서는 제가 계속 눈을 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은 좀 과장했지만 네.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좀 더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는 시선을 빼주는 게 더 좋다. 시선을 빼준다는 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는 이 어떤 불안 때문에 내 뇌가 좀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활동이. 아, 그쵸. 시선을 좀 빼준다는 거는 상대가 좀 더 생각하고 더 몰입할 수 있는 어떤 한 발짝 공간을 내준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한테 심취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재밌어서 만족스러워서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계속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류가 안 되고 주기만 하는 그런 대화로 이제 끝이 나버리곤 하는데 이제 그게 정말 안 좋은 대화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주는 만큼 나한테 오는 것도 있어야지 올바른 대화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류가 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시선 처리도 있다면서요. 사실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시선을 3개를 박는데 그 3개가 정면, 측면, 아래였잖아요. 그러면 사방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뒤? 뒤도 보면 안 돼요. 뒤도 보면 안 됩니다. 네. 뒤도 보면 안 되지만 네. 위에가 빠져 있어요. 아. 위에가 빠져 있는 이유가 시선이 약간 위로 가면은 급하게 생각해내는 느낌? 약간 임기응변의 느낌?
조금 날 수 있어요. 아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 뭔가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보이고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네, 약간 순간 멍해지는 것 같은 약간 네. 사고가 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래로 깔면은 네. 말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선 상대방의 눈을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가준다면은 약간 멍한 느낌은 많이 없죠. 그런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사실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무거운 대사를 치거나 진중한 이야기를 할 때 위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라마를 보시면 위를 보면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은 사실 많이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정성을 담는데 일부러 약간 가볍게 얘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 거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많이 힘들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위를 뺄 수는 있는데 그걸 일부러 내용을 좀 가볍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위로 시선을 뺀다는 거는 가벼움을 위한 시선인 건데 우리가 진전성을 전달을 할 때 사석에서 일부러 가벼움을 위한 시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상대방 시선을 거의 90% 맞춰줘야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쳐다봐주지 않으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쳐다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말을 길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가 재미있나? 흥미가 없나? 나 지금 너무 혼자 떠드나? 너무 지금 실없는 얘기하나? 이 사람 지금 너무 지루하나? 약간 이런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되나 하는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제일 주된 범인이 시선을 안 마주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상대방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서로 교류를 좀 더 편하게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면 상대방을 많이 쳐다봐줘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에는 90% 이상 시선을 마주쳐줘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보면은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집중해주면 상대방은 말을 쉽게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예능 프로나 이런 것들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네. 질문을 해놓고 집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예능에서는 별로 없어요 사실. 네네. 프로들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능에서는 막 무슨 얘기하면 그 패널들이 쫑긋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데서는 프로들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해놓고 딴 생각이나 질문 할 거 뭐하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제 시선이 말하는 사람도 시선이 갈 곳을 잃고 맞아요. 원래 이 사람이 다른 채널에서 말 정말 잘했던 사람인데 이 채널에서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그런 유튜브 같은 곳에서는 게스트를 새로운 곳에 모셨으니까 사람을 안정시키고 말을 잘할 수 있게끔 꺼내주는 게 사실 호스트의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석에서도 호스트의 역할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대1 대화를 할 때나 그룹 대화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잘 쳐다봐주는 것만으로도 호스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 네. 자리에 호스트 역할을 내가 맡아서 그쵸. 지위를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눈을 잘 봐준다는 것은 내가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편하게 하고 이 모든 대화의 자리가 좀 더 편해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죠. 사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을 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쉽고. 맞아요. 네. 말을 잘하는 건 사실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갈 길이 일이잖아요. 멀고 갈 길이 멀고. 저희가 열심히 이런 거 만들고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는 잘 들어주는 거.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반은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연애 얘기에서 맞아요. 여자친구 얘기 그냥 가만히 들어줘도 반은 간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만 줘도 반은 갈 수 있으니까. 잘만 들어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선을 빼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듣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길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